자, 다음 14번 계속 봅시다. 자, 나를 바탕으로 할 때 화자가 I 어른 없이 다 미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2번. 뭐라고요? 2번. 2번이죠. 자, 내면 수양은 등한시하기 때문에 자, 지금 I 어른 할 것 없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울은 돈 들여서 다 닦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뭐는 안 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를 닦지는 않고 있어.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15번. 나의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뭔데요? 자, 팔짝팔짝 뛰면서 선문자가 990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는 이때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승으로 모실 사람을 찾게 되었다 라는 말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자신의 지적 성장을 이끌어줄 진정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맞겠죠? 자, 다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맞겠지.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시지.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자, 다음 990이 자신을 군자라고 직접적으로 칭찬해줬기 때문이야. 그거는 아니죠. 자, 다음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게 되어서 수양의 방향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봐. 이거 누가 얘기했는데? 990이 얘기했어요. 990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 어찌 그러니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고 나서 선문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양의 방향을 정립했다. 누구를 통해서? 990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깨달음의 내용이죠, 이게. 깨달음의 내용. 자, 다음 5번. 스스로 최고라고 믿었던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의 미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지. 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990과 얘기를 해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기쁜 거겠죠. 다음은 3번. 자, 다음 16번. 디귿에서 봄춘자와 꽃화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봄춘자와 꽃화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우울함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맞나요? 뭐가 틀렸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앞에 있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봐. 계절의 변화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절이 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이 사람 감정은 뭘 통해서 바뀌었어. 그쵸. 마음심자 얘기했던 게 누구야? 덴동어미가 얘기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덴동어미의 조언 때문에 바뀌게 된 거잖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게 아니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봄춘자와 꽃화자라고 하면 봄춘자와 꽃화자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봄날의 정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졌다를 뜻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계절의 변화 때문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덴동어미와의 대화 때문이죠. 자, 덴동어미와의 대화 덕분에 대화 덕분에 이제 우울함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다음 타인의 말과 자신의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변화를 일으켰음을 비유한다는 맞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요게 그대로 이거지. 맞죠? 타인의 말이 누구의 말을 말하는 거야? 덴동어미의 말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타인의 말과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 태평하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를 일으켰다. 그게 뭐야? 마음이 좋아졌다. 를 지금 봄춘자와 꽃화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는 말. 자, 그 다음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했다. 없습니다. 감정이입 없어요. 자, 다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대조적인 소재야. 아니잖아. 봄춘자, 꽃화자는 서로 어울리는 거잖아. 맞죠? 자, 다음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섭리를 압도할 수 없음이야.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7번. 가에서 다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 의미. 마음 심자
바로 뭔데요? 자, 모든 감정과 상황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되죠. 마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뀌어버리잖아.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2번. 흐르는 물. 아까 흐르는 물로 뭐 해볼까? 근심을 씻어볼까?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근심과 서름을 씻어낸다는 점에서 정화 연결돼야 안 돼? 연결되죠. 맞는 말. 자, 다음 나 성의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유교적 수양의 시작점인 뜻을 정성되게 함을 의미하는 관문이다. 성은 정성성자야. 의는 뜻의자입니다. 알겠죠? 이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뜻을 정성되게 하는 관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4번. 구인산 긴 소나무. 화자의 고결한 인품을 칭송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연문인가? 그거는 아니죠. 화자의 고결한 인품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화자의 뭐 정성이라든지 또는 현실 참여적 의지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화자의 현실 참여적 의지 또는 사람들을 구원해줄 의지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화자가 구인산 긴 소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드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배야? 자기 자신이야?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입니다. 제대로 덕을 수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배라고. 현실 참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직접 행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끔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제감정기 때 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사람들을 이 독립운동하게끔 이끌어주는 문학작품, 그런 것들을 참여문학이라고 하죠. 또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제 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와 민주화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참여적인 의지는 뭔데? 사람들이 뭐 하게끔 하려는 거야? 덕을 수양하게끔 하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화자의 현실 참여적인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된 자연물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뱀. 타인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비난. 아까 얘기했었죠. 뱀은 다른 사람이 날 뭐 하는 거라고? 욕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주관적이고 편향된 비난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4번. 자, 다음 보기는 다에 대한 독후감 일부랍니다.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자, 봅시다. 보기 내용. 부구공은 남들이 나를 용이라고 부를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내가 진짜 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타인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는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소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의 실상이 아니라고 본다. 또 맞는 말이죠. 하지만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군자라고 할 때 그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답니다. 맞나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군자라고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 기쁨을 느끼는데? 그치,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군자가 나를 군자라고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죠. 3번. 또는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군자라고 할 때 그는 그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 이걸 뒤에 걸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보장할 수 없다. 나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니 그거는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나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또 누구에게 있다고? 타인에게 있다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까지 다 맞는 말이겠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이 단어 2개가 뭐야?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아야 된다. 단어 2개.
가릴 바와 힘쓸 바입니다. 알지 않아서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수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자기에 대한 수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나눠준 문제에서 뒤에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남았는데 요거만 여러분들 따로 가져가가지고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은 그 문학 지금 다 뽑혀 있는데 그 모든 문학 작품이 얘네들도 그 시험 보면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그냥 푸세요. 알겠죠? 내가 할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끊임없이 수양하는 거. 그쵸. 왜냐면 가릴 바와 힘쓸 바를 계속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 알려고 해야 된다. 근데 가릴 바는 타인을 뭐 해야 돼? 계속 가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쓸 바는 내가 뭐라고 했어? 자기 스스로를 닦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수양해야 되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누구 그 성우 아빠. 성우 아빠. 성우 아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결혼 반대하는 거. 뭐고? 누구? 그게 나와? 수업했나? 뭐라고? 성우 아빠. 그 모고 지문 중에 그 성우 아빠 그 결혼 도깨비 잔치. 네 그거. 그거 공부했다. 공부했다고요? 네. 근데 그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는데? 저 학교에서 했는데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시험 범위 없는데? 시험 보면 선생님 풀이 해주셨는데. 누가? 김태정 쌤. 김세영 쌤 이거 새롭게 안 해줬는데? 왜 씨 나한테 들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몰랐어요. 나도 오늘 알았다 시험 보니.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 쓸데없는 걸 공부하고 학교에서 시험 보니 나왔다는데 그걸 문제를 풀었어. 알죠? 됐냐? 그냥 봤겠지. 네 맞아요. 근데 김태형 쌤 한지 안 줬잖아. 그 뭐고 시험지. 김태 이거 아니 그냥 내 영상 본 거였나? 그 저기 지난주 수업 저기 주말 수업 때 했던 거. 아휴, 시간 날렸네. 빨리 좀 얘기하지. 씨. 밤새도록 씨 그거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누군가 말했을 줄 알았어. 그 누군가가 없어 여기는. 밑에 인간이 하나도 없네. 선생님, 응? 그 문학의 기능 세 가지 있잖아요.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그다음에 미적 기능. 아니 근데 그게요. 이체로 의해서 그 누구지? 그 이름이 뭐죠? 그 누구야? 나. 그 장면에서 카메라 훔쳐서 준 게 윤리적 기능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왜? 문제에서 끊어가지고. 그치,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면 앞에 보세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야? 방금 아까 읽었던 효의 5장이야. 맞죠? 그게 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작품을 통해서 독자가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작품,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식적 기능은 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영역으로 뭔가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는 거 있죠. 아, 나는 이거 A는 A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A가 B도 될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어떤 이 알의 어떤 그 시야를 넓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인식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고의는 아마 문학의 인식적 기능 얘기하려고 있는 걸걸? 아니야? 내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문학의 미적 기능이 아마 저기 뭐냐 그 1-1단원 저기 문태준 시인의 작품 우리는 서로에게 그거일걸? 아닌가요? 나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반대일 수도 있어. 우리는 서로에게가 인식적 기능이고 그 다음에 미적 기능이 저거 뭐냐 빛의 고의일 수도 있고 인식적 기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안 나. 봅시다. 근데 너네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네. 우리는 서로에게를 통해서, 이거 학습 활동이잖아. 이거 학습 활동 잘 보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게 학습 활동이거든요. 미안, 학습 활동이 아니고 학습 목표. 단원의 학습 목표. 우리는 서로에게가 지금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이제 작품을 감상해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사실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 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라고 하는 이 서로에게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이제 넓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제 인식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서로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라고 한다면 서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딱 우리로 묶여 있는 건데 우리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서로 따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서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등불이다, 별이다, 정원이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문학의 미적 기능이지. 특정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제 좀 뭔가 미적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랑 미적 기능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빛의 고의 볼까?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그러면 빛의 고의 작품과 관련해가지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아마 학습 활동이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요거 뒤에 학습 활동 4번 있죠. 이거 교과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전부 다 있어. 문학의 윤리적 기능 살펴보자고. 지금 여기서 문학의 윤리적 기능 그러면 뭐야? 요거로 봐야겠네. 어떤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존재에게 뭘 해줬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빗줄기 같은 걸 하나 주잖아. 나는 버든에게 뭘 줬어? 카메라를 줬고 그 다음에 장베르는 알마마이어에게 뭘 줬어? 악보를 갖다 줬잖아.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윤리적 기능이 되는 거지. 이거 교과서에 처음부터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이런 거 학습 활동 다 하고 넘어갔어? 수시는 하고 넘어갔어? 기억이 안 나요? 너 혹시 이것도 잤니? 그럼 국어 시간 다 잔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그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이 학습 활동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이 있고요. 이 단어는 그 뭐더라 학습지 한장 대체되면서 한장 주고 뒤에 학습 활동 다 안 하고. 근데 그럼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기 학교 선생님이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 인식적 기능은 이야기를 하셨어? 그 우리는 서로에게 때 배웠어요. 빛의 고의 할 때는 안 하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아마
앞에 있던 요 우리는 서로에게에서 문학의 또 그 기능 같은 거 아마 학습 활동이 있을걸? 여기 있네. 문학의 인식적 기능. 그렇죠? 미적 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있네. 이거 학습 활동이 다 있습니다. 문학의 미적 기능. 미적 기능은 뭐야? 표현 방식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운율 형성 요소. 그 다음에 뭐 은유법 사용되어 있는 표현법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미적 기능인 거죠. 인식적 기능은 우리가 이제 서로와 관련되어 있는 인식이 서로 이제 좀 상반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적 기능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요거 문제 나눠줄 테니까 요거를 좀 풀어봅시다. 들어놓고. 일 번, 2번만 풀어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1, 2번만 볼게요. 보고 이제 빛의 오일 볼게.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시는 우리의 관계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합니까? 종합합니다. 맞죠? 그래서 긍정, 부정, 종합이었어. 자, 그래서 긍정적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상호 보완성으로 지금 여기서 연결했어. 힘이 되는 걸.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자, 보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부터 서로 긍정적인 관계는 상호 보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야.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보기 문제 풀 때. 자, 다음 반면 부정적 관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원적 차이라는 거야. 서로 다름이죠. 그래서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 불편함이죠. 불편함. 자, 그럼 봅시다. 환한 등불은 상호 보완적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를, 날마다 석양은 관계의 침체나 소멸을 암시하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어서 대조된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여러 계절 갖고 정원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룬 관계의 지속성을, 그 다음에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 맞나요? 맞죠? 완전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뿌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지속성, 어차피 뭐 저기 직접성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알겠죠? 자, 이 보기의 관점을 여기에 입혀가지고 읽는 연습들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보기를 뭘 만들지 모르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3번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이 서로에게 필수적인 상호 보완성. 완전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너무 큰 외투는 서로 맞지 않는 근원적 차이. 완전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남을 온기, 미래에도 이어질 따뜻한 관계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속성이다. 자, 다음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각자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불가피한 갈등의 시초를 의미한다. 맞나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구나. 4번까지밖에 아니구나. 자, 다음 움직이는 별은 이상을 향한 이제 공동의 목표를, 그 다음에 풀에게는 풀려치 등 자연의 선비 속 약육 강식의 관계를 암시하며 우리 관계의 상호 보완성과 근원적 차이를 동시에 드러낸다. 뭐가 틀렸어요? 자연의 성비 속 약육 방식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풀에게는 풀려치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데? 그렇지, 상호 보완성의 관계지. 이 1번 문제의 관점 한번 보자면, 맞죠? 그래서 근원적 차이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게 아니죠. 정답은 5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행에서 10행은 긍정적 관계 측면, 11행에서 14행은 부정적 관계의 측면,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이것을 종합한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뭐로 이어진대요? 관계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답니다. 자, 그럼 1번 선지 볼게요. 1부터 10행의 긍정적인 관계는 11행, 14행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부정되나요? 아니죠. 완전히 부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종합된다며. 뭐 종합되는데 부정되면 어떡해? 그렇죠? 자, 다음 15에서 17행에서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 맞아? 아니야. 체념적 태도가 왜 아닌데? 생각해봐. 자, 그럼 마지막에 종합하는 걸 받아들인 건 맞아? 그건 맞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라고 이제 최종으로 마무리 짓는 거잖아. 그쵸? 근데 체념적 정서는 어떤 게 체념적 정서라고 했어? 화자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어.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야.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념이라고 합니다. 참고 견디고 끝내 받아들이는 거.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죠. 자, 다음 2번 선지. 1행과 10행 그리고 11행과 14행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관계의 모습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자 15에서 17은 이러한 병렬적 관계가 모두 소중함을 강조한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 이번 정답 몇 번 찍었는데요? 근데 이번 선지에서 뭔가 지금 그러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뭐가 틀린 거야? 유사한 속성. 아, 1행과 10행과 그 다음에 11과 14행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서로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읽으면 오케이, 맞네요. 자, 만약에 1행과 10행 그 다음에 11행과 14행 얘네들이 서로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제 관계의 모습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유사한 속성은 아니지. 서로 대비되는 속성이야.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거. 그렇죠? 자, 다음 3번 선지 봅시다.
1행과 10행의 이상적 관계, 그 다음에 11행부터 14행은 현실적 갈등이라는 양면성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뒤, 자 15에서 17행에서 절반과 다른 입장으로 이를 뭐 했어? 통합했어. 그래서 관계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의식을 심화한다라고 하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 자 다음 4번 1행과 10행에서 그 다음에 11에서 14행으로의 전환은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자 이러한 15에서 17행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다른 입장이라는 말로 정당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한 거야? 아니죠. 이거 전부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5번 11에서 14행의 부정적인 인식은 1에서 10행의 긍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한다.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해? 그건 아니잖아.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할 때만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1에서 14행의 갈등이 1행에서 10행의 긍정성으로 극복된다고? 그것도 아니죠. 극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왜 다 합쳐진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3번.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지금 뭐 볼 거냐면 7번 볼 겁니다. 7번부터 순차대로 또 쭉 풀어주세요.
자, 앞에 봅시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누구 썼어? 중거 안 했어. 자, 앞에 문제 7번 문제. 자, 위 작품에 나타난 빛의 고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수진아, 정답 몇 번이야? 전쟁의 빛을 추적한 결단. 전쟁의 빛은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발견한 숨어있던 빛,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볼 속에 있던 이제 버든이 바라던 세계, 그 다음에 알바 마이어에게 있어서 악보, 그 다음에 악기 상점 쇼윈도에서 나에게 비치던 빛들, 이런 것들은 전부 빛의 고유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8번 봅시다. 다음 중 나의 내적 갈등을 설명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권은의 고립을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1번 선지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좌절한다. 맞나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쵸? 자, 다음 나의 내적 갈등은 요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권은을 막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 근데 내가 권은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권은이 만약에 죽은 채로 발견되면 괜히 내가 죄책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에 뭘 갖다 줍니까? 만화책을 하나 둘씩 갖다 주잖아. 그렇죠? 자, 다음 2번. 권은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권은의 변화에 무관심하다. 맞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이게 이 나의 내적 갈등이지도 않습니다. 맞죠? 비밀을 지켜주려 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지켜준 건 맞지. 맞죠? 결과적으로 지켜준 건 맞으나 사실은 나도 그냥 이제 권은에게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맞죠? 자, 다음 3번. 권은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선행의 의미를 깨닫지만 죄책감은 점차 옅어진다. 이것도 맞나요? 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자, 다음 4번. 도덕적 책임감 때문에 권은과 가까워지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을 느낀다. 자, 실제로는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어? 잠깐만. 실제로는 거리감을 느낀다 전에 권은과 가까워지기로 결심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까워지려고 막 엄청 노력하지 않았죠. 맞죠? 그냥 이제 가져다 주기만 한 거야. 그리고 카메라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왔을 땐 아는 척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권은과 가까워지기로 결심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5번. 권은을 돕고 싶은 감정과 그 다음에 가난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굳이 아는 척 안 하고, 맞죠? 대신에 이제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느끼게 되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죠? 특별히 달라서 거리감을 느낀 건 맞죠. 성별이 달라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할 때 실제로 거리감을 느낀다는 맞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보다가 여기로 넘어간 거거든. 가까워지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가까워지기로 결심한 적이 없어. 맞죠? 그런데 권은이라는 이 존재에게 실제로 거리감을 느끼냐라고 하면 그건 맞아.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막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진 않았잖아. 그렇죠?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멀게 느끼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맞는 거야. 근데 가까워지기로 결심한 게 아닌 거지. 그렇죠? 자, 다음 9번. 작품에서 악보와 카메라가 수행하는 기능 뭡니까? 바로 절망 속에 빠진 인물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나머지 다 틀린 말. 자, 다음 10번. 내가 어린 시절 권은의 방에 찾아간 뒤 이후에도 몇 번 더 방문한 이유 뭡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돼요.
요거 혼자 두는 것이 두려웠다. 왜 두려웠는데? 이 지금 이게 문장이 다 연결되는데 상상 속의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두는 게 두려웠던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도우려고 하긴 했었지. 만화책도 주고 카메라도 줬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건우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어. 그거는 아니다. 그쵸? 그냥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고통을 분산시킨다. 이 고통이 뭔데? 죄책감이죠. 정답이 4번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1단원 문제 그 시험 범위 해당하는 것만 한번 좀 딱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이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2번 하면 끝이죠. 다음 주에 올 때 자습서는 필요 없어요. 자습서 필요 없고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 들고 오세요. 알겠죠? 교과서랑 프린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